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3일 새벽 2시 18분입니다. 1월 1일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두고 반응이 각각입니다.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야권에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권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은 듯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전직 두 대통령의 구속 재판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 대한 사면도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 쇼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누구로부터도 직접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징역 20년 이상 선고받는다는 게, 이게 정치 논리 아니면은 무슨 법리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배짱 없는 판사들이 정치의 시녀 노릇 하다가 우습게 되는 꼴입니다. 이게 선심은 정치인들이 다 쓰고 선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쓰고, 그동안에 중형을 선고한 판사들은 바보가 되고 가혹한 사람이 되고 법률 기술자라는 욕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를 위하여 사면을 하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을 위하여 사면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기를 위하여 사면하느냐?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또 저런 혐의로 감옥에 가두고 사람이라면은 발 뻗고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는 날이 1년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힘이 있을 때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 거죠. 그것이 퇴임 이후의 자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부담을 좀 들고 나가는 심리적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차피 사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면하게 되어 있어요. 사면 안 하고 후임 대통령에게 선심설하고 나갈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과거의 전례도 있습니다. 즉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가장 곤혹스럽게 된 사람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비자금이, 노태우 대통령이 거둔 비자금이 혼자만 썼겠습니까?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김영삼 후보에게 3천억 원을 지원한 사람이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되니까 자신에게 수사의 칼날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느닷없이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12.12 사건과 5.18로 돌리는 방향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애꿎게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구속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묻어야 할 12.12 사건과 5.18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바람에 그 뒤에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이 크게 나쁜 방향으로 갔고, 이게 결국 한국 우파의 몰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후임으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그 직후에 두 사람이 의논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사면 복권시키고 석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김영삼, 문재인 둘 다 경남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경남고등학교 출신 두 대통령이
경상도 출신 4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김영삼 대통령을 따라갈 수 없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반응을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당시의 새누리당 쪽에 있던 사람들, 배신자로 욕먹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사면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는 게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분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그 과오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유승민 전 의원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 대한민국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 나는 수차 사면을 주장해 왔으며 여당 대표의 오늘 발언이 진심이길 바란다. 문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 하태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탄핵파였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야 합의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공식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2달 전 했던 제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과 정치적 평가는 이미 명백하게 내려졌습니다. 사면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평가가 바뀔 수도 없습니다. 다음 정권에 넘기지 말고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면 극심한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은주 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입장은 조금 다르죠. 어쨌든 환영을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적으로 환영하며 어떠한 정치공학적 개선 없이 신속하게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경쟁 정당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가혹한 수사를 하고 수십 년간의 중형을 선고해 감옥에 가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법률 문제를 떠나 정치적 비극 그 자체이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면하는 것이 옳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 발언에는 계산이 깔려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집권 기간 내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키워 권력을 유지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 통합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잣대대로라면 문 대통령 역시 결코 무사하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고,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면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사면 건의는 사실은 김종인 씨가 먼저 움직였어야 되죠. 선수를 빼앗긴 겁니다. 이분이 행동을 늦게 하다가 선수를 계속 빼앗기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및 야권 단일화 제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선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극 동참하는 대신에 좀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 정치도 이상 김종인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를 반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할 입장은 아니죠. 그건 인간의 도리로 그렇습니다. 이 무학산이란 분은 조갑제닷컴에 아주 흥미로운 이 글을 기고하시는 회원인데, 이분은 마산에 사시고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이분의 시각이 아주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무학산 조갑제닷컴 회원입니다. 문재인은 어차피 박근혜를 사면하게 되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이가 박근혜를 석방 안 하더라도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어도 박근혜를 석방하게 되어 있다. 이 점을 문재인은 아둔해서 모를 수 있다. 이에 누군가가 문재인에게 속닥속닥 귀속말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깨닫고 내 다음 사람이 석방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인심 쓰겠다며 박근혜를 석방할 것이다. 그러나 문바들과 민주당 몇몇은 석방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반대하는 가운데서 석방을 해야 문재인의 행위가 더 돋보여진다. 다만 문재인은 어느 시점에 석방해야 가장 효과를 얻게 될까? 이것만이 관심이지 석방하고 안 하고는 관심도 아니다. 그래서 기필코 석방할 것이다. 이게 정확한 진단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석방되어야 할 나이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동부구치소,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동부구치소에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들도 마음이 무거웠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누가 제안해서가 아니라 빨리, 말이 나온 김에 빨리 고생을 덜하기 위해서 빨리 사면 복권 석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